갑자기 살이 확 찐 사람을 확진자라고 하잖아요. 정확하죠.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확진제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실제로 대한비만학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요. 코로나19 이전보다 체중이 3kg이나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TV 왕진 오늘의 주제 몸속의 시한폭탄 마른 비만. 건강에는 치명적이지만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마른 비만을 몸속에 시한폭탄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보다 더 위험한 마른 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른 비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남식 선생님, 네. 이 살이 찌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비만이신 분들은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예. 그 세포의 수도 많고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어야지 그 이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비만이신 분들은 그 세포의 수도 적어지고 활동성도 적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매년 약 280만 명 정도가 비만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지혈증, 당뇨병뿐만 아니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의 발생률 같은 경우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질병으로 바라보고 치료와 관리를 꼭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일수록 체중 조절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반면에 마른 비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박경숙 선생님, 네. 마른 비만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고 겉으로 살이 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만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살찔비 가득할 만, 가득하다. 무엇으로? 지방으로. 즉, 지방이 과도한 것, 이것을 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살이 쪄 보이고 체지방 비율도 높은 경우, 이것이 보통 비만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형 혹은 오히려 마른 체형인데 체지방 비율만 유난히 높아져 있는 경우, 이것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육량도 많고 체지방도 많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비만이고요. 체중은 정상이거나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근육량도 부족하고 그런데 유독 지방량만 높아져 있는 경우, 이것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인 경우에는 근육량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팔다리가 가늘게 말라 있으면서 그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주로 복부로 몰리면서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런 드레스일까요? 배만 이렇게 잘 커버할 수 있는 옷을 잘 입으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면 어머 너 왜 이렇게 날씬해졌니? 왜 이렇게 말랐니?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굵고 짧은 사람은 절대 내장 비만, 팔다리가 얇아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 ET형 또는 거미형 이런 분들이 바로 마른 비만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경숙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막 이 찔림이 막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 체형,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득 찬 게 근육 대신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마른 비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근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을 이렇게 뵈면은 뭐 비만하고는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 그런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지신 것 같은데 우리
윤현주님 어떠세요? 사실 마른 비만이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가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살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날씬하세요. 예. 진짜 괜찮아 보여요. 체중이 좀 불었다 생각되면 네. 절식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걱정이 좀 되네요. 오. 아, 네. 지금 절식 다이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식이라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중에는 거의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살이 조금 쪘다 싶으면 야. 2주일 동안 효소물만 먹으면 한 6, 7kg가 빠져요. 다른 거 안 드시고 네, 네. 효소물만 드시는 네, 네, 거예요? 네. 야, 이거 대단하시다 그래도. 대단한 정신력이시네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이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네. 이게 문제거든. 네.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마른 비만을 불러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남식 선생님? 실제로 마른 비만의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식 다이어트를 좀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에서는 살을 뺄 때 처음에는 무조건 그 근육에 있는 에너지부터 끌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즉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끌어서 쓰기 때문에 근육의 함량이 확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약을 먹어주면서 다이어트를 시행하시면 그게 이상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근육의 함량이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근육량하고 기초 대사량하고 비례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근육량이 떨어지면 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근데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평생 어차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또 먹어야 되겠죠. 대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근육으로 찌는 게 아니고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은 왔다 갔다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안 먹을 때는 근육이 빠지고 찔 때는 지방이 찌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에 있는 체성분 구성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 예, 그러네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가 그러네요. 많죠. 네. 예. 이 잘못된 다이어트 외에도 마른 비만을 불러오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경수 선생님, 마른 비만의 원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른 비만은 비만이란 단어가 들어갔지만 사실 마른 비만의 가장 주된 원인은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정말 흔하고 이렇게 우리 많이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영양 부족이라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집에서 채소, 과일, 고기를 그렇게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어른들은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하고 세 끼를 전부 다 밖에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래도 집에서 골고루 영양을 담는 것처럼 이런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편향된 어떤 영양소들 그런 것들만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지면 왜 마른 비만이 올까?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럼 소장에서 이제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정밀로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바로 온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영양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독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SOD라든지 카탈라제 아니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독소들을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이런 효소들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각종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 여러 영양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간에서 해독 효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해독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온몸의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독소들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라든지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것들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지면 내장 비만이 쌓이면서 마른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른 비만의 원인으로서 이제 영양의 부족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마른 비만의 원인으로서 노화를 들고 싶어요. 30살까지는 근육량이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 몸은 30살이 지나면 점점 근육량이 소실되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0살이 지나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1kg,
남성분은 한 2kg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잘 했을 때 얘기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육량이 점점 더 소실되어지겠죠. 이렇게 근육량이 소실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근데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데 나는 지금까지 먹던 만큼만 먹고 또 운동하던 만큼만 운동을 해요. 그러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는 그 잉여, 그 열량들이 지방으로 축적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장 비만, 즉 마른 비만이 생겨나는 원인으로서 영양 부족과 노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우 선생님 말씀하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내장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이면은 그 좋겠어요 건강에. 예? 네. 자,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김남주 선생님? 방치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는 이제 체중만 재고 사실은 내가 몸매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체성분 분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치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내장 비만의 문제입니다. 이제 과체중 비만,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다 살이 쪄 있으신 분들은 피하 지방의 함량이 많은 데에 반해서 마른 비만의 형태이신 분들은 10중 8구는 다 내장 비만형입니다. 그러니까 복부 안쪽에 비만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장 비만이 생기면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률이 확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환들은 내장 비만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발병률이 높아지고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4.1배나 그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드린 이러한 질환들이 심혈관계 질환들을 만들거든요. 뭐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거 발병이 되게 되면 이제 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장 비만이 증가하면 복부 주변에 있는 암세포의 증가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보고도 있기 때문에 꼭 내장 비만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이거는 뭐 마른 비만하고 좀 연관이 되겠지라고 상상한 적은 있는데 네. 마른 비만이 또 치매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요. 이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경수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른 비만 상태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근육을 이해할 때 근육은 혈액 저장 창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제일 쉬워져요. 자, 그렇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그 말초 부위, 즉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손끝, 발끝 또는 피부 부위에 영양이 잘 도달이 되지 않으면서 손저림, 발저림, 그리고 시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끝, 발끝보다 혈액이 더 가기 힘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가 뇌로 잘 공급되지 못하면 뇌에도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 단백질 찌꺼기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그 신경 전달에 오류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내장 비만이 가득 쌓여 있는 이 마른 비만은 치매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똑같이 많다 하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한 마른 비만인 경우에는 혈액을 더 많이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나 뇌경색과 같은 이런 퇴행성 그 뇌질환을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른 비만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점점 더 막 각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비만이 이제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른 비만이 이렇게 치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남식 선생님. 네. 이렇게 위험한 마른 비만을 진단하는 그 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비만은 이제 키와 몸무게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몸무게가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비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BMI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뭐 25가 넘으면 비만이다 뭐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마른 비만은 또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키와 몸무게 비율은 또 정상이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가볍게 진단하실 수 있는 게 체성분 분석 기계를 사용해서 체지방률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키와 몸무게로 비율로 계산한 BMI 지수는 정상인데 체지방률을 쟀을 때는 30%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마른 비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체성분 검사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으죠. 네, 그죠? 네. 자, 박경선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마른 비만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30대인데요. 체중이 50.8kg예요. 그리고 이제 체지방량이 19.3kg. 자, 그런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체지방 비율로 아래서 보면 체지방률이 37.9%예요. 어유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 몸의 거의 40%가 다 지방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바닷물에다 두면 둥둥 뜰 거예요. 자, 그러면 30대에 이렇게 근육량, 골격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20대에 정말 예뻐지려고 반복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런 결과를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0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근육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혈액을 많이 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아침만 되면 막 피곤해서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고 그리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20대에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해도 20대는 별표가 안 나는데 30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40대로 넘어가 보면요. 이분은 40대든 40대인데 48세예요. 그래서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분 체중을 보면 날씬하시네요, 네, 생각보다. 48세신데 49kg예요. 오. 그런데 골격근량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네, 역시 그리고 부족하네요. 예, 체지방 비율을 보면 40%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30대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 30대를 넘어가면 점차 근육량이 소실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배만 볼록해서 자꾸 살이 찌니까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라는 체지방은 안 빠지고 자꾸 근육량만 더 빠지는 거예요. 맞아, 진짜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빠진 것 같아 해서 먹으면 이제 지방만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근육량이 너무 없어지면서 이쯤 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밥을 해 먹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 갔다 오면 거의 쓰러져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갱년기를 잘 견뎌야 그 이후에 50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잘못 다이어트를 하면 그 이후에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0대인데요. 이분은 남성분이세요. 그리고 체중이 72kg 나가세요. 그런데 근육량은 여전히 26kg로서 정상 그 표준 범위에 들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체지방 비율을 보면 34.6%예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하고 달라서 근육량이 그래도 많이 유지될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60대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또 다른 증상들이 벌어져요. 그냥 근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액이 심장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꾸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현상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성분 검사표만 잘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잘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건강 관리를 할 때 자꾸 이제 몸무게만 재지 마시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체성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